저는 뭐 그 44분의 그 현역 의원들이 그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달려간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고두고 저희 당의 오명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거야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 너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이유라는 것은 지금 보면 빌미를 주면 상대방은 그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처음부터 중앙지법에다 하지를 않고 그걸 서부지법에다 함으로써 반대쪽에서는 야, 니들 판사 쇼핑하니?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줬어요. 그리고 경찰이 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맞서서 하겠다니까 당신들은 권한이 없잖아 라는 빌미를 준 거예요. 이런 빌미를 주니까 계속 그쪽에서 봐봐 저렇게 몰아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가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원들에게는 문자가 쏟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야 가서 내가 막는 척이라도 안 하면 내 지역구에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온 분들이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친윤들이시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친윤들은 뭐 본인들이 친분관계 때문에 간 것이고 나머지 영남 분들은 영남 지역에서 강성 그런 그 지지자들이 당신 뭐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그 공수처에서 서부지원에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그리고 걔네는 자격도 없는 애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건 뭐 의원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무게 어쨌든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나의 지금 행동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분명히 이번의 행위에 대해서 10년 뒤, 아니 5년만 지나도 책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찍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연 내가 어떻게 묘사될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정규재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대목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자꾸 생겨나서 이게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더 갈등을 불러일으켜 온다라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 아시잖아요. 그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최소한의 양식과 기본도 저는 손을 놔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국회에서 그 현장에 가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서 물어봅니다. 비상계엄 잘한 거냐?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탄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정 지역의 지지층,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특히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들, 당대표나 대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수관계에 의해서 생각 많으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사적 욕심을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최고위님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그런 힘을 못 쓰실 텐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암은 도려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좀 안 하고 계세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다 외면하고 눈 감고 계세요.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당 의원들 40명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이제 서가지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계셨죠, 그죠? 네. 예. 그때 이제 영장 집행이 안 돼가지고 다행이지. 만약에 2차 영장 집행하는 날도 여당 의원님들 거기 가시면요, 네. 그 긴급 체포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요, 집행 방해가 됩니까? 지금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 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하시면 그게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긴급 체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혹시 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헌법 45조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남동에서의 그 행동은요.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고요. 44조에 불체포특권 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44조 1항에 예외가 있어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에 적용도 못 받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국힘당은 해상 과정에 있는 당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힘당은 이미 이념도 없고 말하자면 영혼도 없는 당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말하자면 공천 뜻다방 비슷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면 국힘당 거기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신 분들이. 한 번 부정선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고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마는 이번 이 한 달의 과정 속에 민주당이 너무 설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공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마치 민주당과 국힘당의 전쟁인 것처럼 말하자면 엄정한 법 집행이 들어오는 장소여야 되는데 늘 민주당과 무슨 전투를 하는 듯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움직일 공간을 주고 말하자면 국힘당을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